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는 과학기술이 기업의 경쟁력일 뿐만 아니고 국가의 경쟁력일 만큼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연구개발을 이제 지원하기 위해 가지고 연구개발 우리 비용에 대해 가지고 일정액을 공제를 해주고 있죠. 이게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입니다. 자, 우리가 먼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 대해서 보기 전에 요거 전체적인 구조부터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제도의 전체적인 구조. 자, 우리가 연구소를 우리 기업이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그 연구소에서 연구원들이 연구를 하게 되면 인건비가 이렇게 비용이 발생할 겁니다. 그리고 재료비가 들어가겠죠. 연구하는데 재료비가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연구기기에 감가상각비가 이렇게 발생을 하겠죠. 또 그리고 우리가 연구 용역을 외부에 위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비용들도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의 비용, 연구소를 임차했다면 임차 비용이라든지 또 그리고 환경미화, 수도 강렬비 이런 비용들이 이렇게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기업에게서는 이런 것을 이제 나중에 우리 연구개발비로 가는데 이게 기말에 전부 자산성이 없다고 하면 경상연구개발비로 이렇게 비용으로 처리를 하든지, 만약에 자산성이 있다면 개발비로 이렇게 자산으로 이렇게 처리를 할 겁니다. 300이 발생했는데 경상연구개발비가 비용으로 처리한 게 200이고 개발비로 처리한 게 100이다. 예. 여기에 요 비용들이 제 비용들이 오겠죠. 제 비용. 자, 그리고 우리가 회사가 인력개발로 들어간 비용이 당연도에 30이 있다고 이렇게 가정을 해보죠. 자, 이러한 비용들 중에서 우리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비용들을 이렇게 뽑아 나오는 겁니다. 그 뽑아 나오는 게 이제 우리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령 별표 6에 보면은 어떤 비용들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비용이라고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 비용들을 이렇게 뽑아내는 겁니다. 자, 우리가 자체 연구와 관련해 가지고 인건비가 회계상으로는 100이 발생했지만은 요게 세액공제가 대상이 되는 비용은 80이다. 재료비는 전체가 20이 다 들어갔다고 보죠. 또 그리고 감가상각비는 안 됩니다. 뒤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기자재 감가상각비는 안 된다. 그리고 위탁비용, 연구용역 위탁비용도 세액공제 대상 비용으로 이렇게 열거되어 있으면 이렇게 들어오고, 그리고 이제 교육훈련비, 그죠? 교육훈련비, 인력개발비가 10이 있고, 조세특례제한법 우리 별표 6에 시행령 별표 6에 보면은 이거 외에도 정책적으로 인정을 해주고 세액공제 대상으로 인정을 해주고 있는 비용들이 일부 있습니다. 자, 요게 추가 비용, 이렇게. 자, 이것들을 한 통에 모읍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냐? 당해 가세 기간이죠. 당해 가세 기간에 이렇게 다 모으게 되는 겁니다. 우리 혹시 법인을 예를 들어 가지고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가세 기간이고, 사업년도라고 하면은 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비용들을 한 통에다 이렇게 다 모으는 겁니다. 자, 모았죠. 여기 이 비용에 대해서 일정률을 공제를 해주게 되죠.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당해 총 발생한 비용의 25%, 요게 200이 되면은 공제 대상 세액공제 하는 금액은 50이 나오는 거죠. 50. 공제율이 25%에서 50이 나오는 겁니다. 자, 이 금액을 우리가 산출세액에서
우리가 가세 표준에서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나오죠. 산출세액. 산출세액이 120이다. 그러면은 이 부분을 세액 공제를 해가지고 부담세액은 70이 되는 거죠. 70만 납부를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 세액 공제를 해주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연구개발비 회계 처리해가지고 나왔는데, 자, 우리가 회사가 연구개발을 한다고 하면, 그죠? 우리가, 이렇게 비용들이 재료비, 인건비, 뭐, 연구기기 감가상각비, 그리고 기타 등등등등 비용들이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근데 자산성이 있으면은 요거를 개발비로 처리해서 나중에 다시 감가상각을 통해 가지고 이제 비용으로 넣을 거고, 자산성이 없으면 단기 비용으로 처리해 가지고 뭐 판매비와 관리비, 뭐 제조원가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갈 겁니다. 자, 먼저 자, 이렇게 자산성이 없는 건 단기 비용으로 처리를 하고, 자산성이 있는 거는 무형자산으로 이렇게 처리를 하는데, 우리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통에 들어가는 비용에는 해당 비용을 연구개발비 등 자산계정으로 처리한 경우에도 적용을 한다. 요거를 경상연구개발비로 이렇게 처리를 하든지, 개발비 자산으로 처리하든지 상관없이 모두 다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비용은 발생된 각 가세연도마다 적용을 한다. 그러니까 한 가세연도의 모든 비용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게 공제율을 곱해가지고 나온 금액을 세액공제를 해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무적으로 중요한 거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재료비, 인건비 이렇게 있는데, 이런 것들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데, 연구기계 감가상각비, 감가상각비, 연구기계를 사가지고 자산으로 계상을 했다가 이걸 감가상각이라는 비용이 발생하죠. 이 감가상각비는 우리가 나중에 보게 되지만 별표 6에 이 비용은 없습니다. 이것은 세액공제 대상 비용이 아니라는 거죠. 연구기계 감가상각비. 자, 왜냐하면은 요 연구기기는 취득할 때 특정 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로 이렇게 투자세액공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비용으로 넣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특정 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에서 연구기기는 이게 중소기업 같은 경우 7%를 이렇게 공제를 받죠. 또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그죠? 우리가 옆에서 봤지만 중소기업은 25%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께서 뭐 제출하신 뭐 신고서를 보게 되면은 이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신청서에 보면은 우리가 인건비, 대부분 인건비가 좀 많은데 어떤 업체들 같은 경우는 재료비 금액이 상당히 큰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니면 기타의 비용이 큰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 보면은 보통 이런 시설 투자 이 부분이 들어와 가지고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비용으로 들어와 있는 경우들이 있죠.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자, 대상비용. 대상비용은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대상비용은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이라는 거죠.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으로서 중요한 게 있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 다른 비용만을 말한다는 거죠. 자, 별표 6만 보면은 이게 공제 대상 비용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조특법상의 연구개발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조특법에 보면은 정의 규정에 연구개발이란 무엇인지가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과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 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개발에서 제외되는 활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개발에서 제외되는 활동이라는 것은 그죠? 세액공제
받을 수 없는 활동이 되어 가지고 여기에서 발생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가 뭐 일반적인 관리 및 지원 활동, 뭐 시장조사, 판촉 활동, 일상적인 품질검 시험 이런 것들이 안 된다는 거죠. 자, 5번을 보시면은 특허권의 신청, 보호 등 법률 및 행정 업무. 자, 우리가 연구를 시작해 가지고 연구가 성공적으로 끝나면 이제 특허권을 신청하겠죠. 이 특허권은 연구 단계가 아니고 연구 이후의 단계로 보는 거죠. 그래서 특허권의 신청, 보호 등 법률 및 행정 업무로 이렇게 발생하는 비용은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비용이 아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7번째 보시면 위탁받아 수행하는 연구활동. 우리가 뒤에서 자세히 보게 되지만은 연구의 주체가 이제 위탁자라는 거죠. 연구의 주체는 위탁자이고, 수탁자가 연구의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위탁받아 수행하는 연구활동은 세액공제를 못 받고, 위탁한 사람이 이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기획된 콘텐츠를 단순 제작하는 활동, 콘텐츠를 뭐 기획자가 있을 거고, 그것을 뭐, 콘텐츠를 이제 제작하는 사람들이 있을 건데, 이렇게, 기획자가 이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제작자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라는 그런 내용이고, 또, 기존의 상품화 또는 서비스화된 소프트웨어 등을 복제하여 반복적으로 제작하는 활동도 연구 개발 활동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조세특례제한법상 인력개발이라는 것은 임원 또는 사용인을 교육, 훈련시키는 활동이다. 자, 그리고 이제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용. 설령 연구개발은 연구개발의 정의에는 부합되고 별표유예도 있는 비용이지만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게 있는데 한번 보시죠. 자, 우리가 연구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 뭐 국가로부터 이렇게 보조금, 출연금이죠, 출연금. 출연금이라는 것은 이제 출자하고 달리 출연금은 공짜로 주는 겁니다. 기부죠, 기부. 이렇게 공짜로 받는 거죠. 연구개발 출연금을 등을 지원받아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 자, 국가에서는 그죠, 어떤 특정 그 기술을 이렇게 개발하기 위해 가지고 민간인에게 이렇게 출연금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연구 프로젝트가 100짜리인데 국가에서 출연금을 70이 들어가고 우리 법인이 30이 들어간다고 하면은 우리 법인이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비용은 30이죠. 30. 70은 우리가 실제 지출한 비용도 아닐 뿐만 아니라 재정 지원하고 조세 지원이 이렇게 중복적으로 이렇게 적용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있습니다. 여기가 보면 이제 연구개발 출연금에 대한 규정이 있는 이렇게 법이고, 그 외에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받는 이런 출연금 등은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 자, 우리 일반 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에 보면은 요 연구개발 출연금 등 수령 명세가 있습니다. 자, 정부 어디로부터 이렇게 출연금을 받았다. 자, 수령금액이 1억이라고 하죠. 1억을 받았습니다. 이 중에서 당해 3년도에 연구개발비로 지출한 게 7천만 원이라고 하면 이 7천만 원은 세액공제 대상 비용이 안 된다는 거 여러분 주의를 하시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게 보면 이제 자체 연구개발이 있는데, 자체 연구개발은 우리 기업이 연구소를 두고 이렇게 직접 연구를 하는 거죠. 이게 자체 연구개발입니다. 자, 이 자체 연구개발 중에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인건비죠. 연구원들의 인건비. 자, 연구개발 또는 문화산업진흥 등을 위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구소 또는 전담부에서 근무하는 직원. 네. 연구개발 과제를 먼저 이거부터 보죠. 전담부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인건비. 자, 그리고 연구개발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전담요원으로서의 그 인건비. 자, 여기에 보시면은 연구개발 과제를 직접 수행하거나 보조하지 않고 행정사무를 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연구소 같은 거죠. 연구소장이 있겠죠. 연구소장.
그리고 연구원이 있을 겁니다. 연구원, 직접 연구원. 예. 그리고 이제 보조 연구원이 있겠죠, 그죠? 보조 연구원. 그리고 뭐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우리가 행정 사무원이 있을 겁니다. 우리 행정사무원의 인건비는 대상 비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연구원하고 이렇게 보조하는 사람, 그죠? 보조하는 사람은 연구보조원은 이렇게 되고 세액공제 대상을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연구소장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인건비입니까? 자, 만약에 연구소장이 다른 뭐 업무를 겸직하고 있는 뭐 임원이다, 뭐 이런 식인 경우에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연구 업무만 전담하는 연구원인 경우에는 연구소장도 이렇게 가능하겠죠, 그죠? 연구소장 이렇게 가능합니다. 자, 이러한 인건비에서 아래의 금액은 제외한다. 이게 이제 퇴직과 관련되는 겁니다. 퇴직 소득에 해당하는 금액. 우리가 퇴직할 때 직원이 이제 회사를 떠날 때 그 퇴직금을 주죠. 그 퇴직금 하고 우리가 미래에 퇴직할 걸 대비해 가지고 미리 이제 비용으로 이렇게 잡아놓는 게 퇴직급여 충당금인데, 퇴직급여 충당금 차변에는 그죠? 퇴직급여 충당금 전입액 대변에는 퇴직급여 충당금이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쪽에 차변의 비용으로 잡지 않습니까? 이 비용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비용이 되는 인건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퇴직연금 납부하는 거 있죠? 우리가 퇴직연금에다가 납부하는 부담금도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이게 오면 이제 퇴직과 관련되는 모든 인건비는 세액공제 대상 비용에서 제외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이제 여기에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 라고 했는데, 전담부서라는 것은 이제 연구만 전담으로 하는 부서를 말하는 겁니다. 그게 보면 연구만 전담으로 하는 부서에서 그게 요게 연구소보다는 좀 작은 규모죠. 자, 이런 경우도 가능하다. 근데 이걸 합쳐가지고 앞으로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를 전담부서 등이라고 이렇게 칭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전담부서 등이라는 겁니다.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전담부서 등. 한번 보시죠. 자, 여기에 전담부서 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인정을 받은 기업부설 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인정을 받아야 된다. 인정. 이 인정 의무는 지금 현재 사단법인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이렇게 인정 의무를 이렇게 이쪽에서 위임을 해가지고 여기서 담당을 하고 있죠. 자, 여기에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법인이 연구소가 크게 있는데 그 직원 연구원이 100명이 있다. 거기에 발생하는 인건비인데, 만약에 우리가 여기에 인정을 받지 못했다고 하면, 인정을 못 받았다고 하면 한 푼도 이렇게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인정을 받은 기업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만 이렇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문화, 영화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요즘 또 중요하다 보니까 이제 기업 부설 창작 연구소 또는 기업 창작 전담 부서. 그리고 올해 이제 새로 이제 추가됐던 게 이렇게 산업디자인진흥법에 따른 산업디자인 전문회사를 전담 부서 등에 이렇게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죠? 전담 부서 등에 이렇게 산업디자인 전문회사를 전담 부서 등으로 이렇게 포함을 시켰다. 자, 그리고 연구개발 서비스업에 앞에 우리가 보았던 거죠. 이렇게 전담부서에 근무하는 연구원들의 인건비하고 연구개발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전담요원의 인건비만이 이렇게 공제를 받을 수가 있다고 했는데, 자, 여기 연구개발 서비스업. 연구개발 서비스업은 좀 생소할 수 있는데 지금 이것은 이제 두 가지로 나눕니다. 두 가지로 연구개발 서비스업은. 자, 첫째가 하나가 연구개발업하고 연구개발 지원업. 연구개발업은 연구개발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연구개발을 이제 상업적으로 하는 게 이제 연구개발업이고, 이제 어떤 연구 성과 같은 경우를 이제 좀 더 포장을 해가지고 연구의 가치를 높이는 게 연구개발 지원업이라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이 두 가지 중에서
자, 연구개발업만, 그죠? 연구개발업만, 네, 이렇게 연구개발업에 연구를 전담하는 직원에 대한 인건비는 공제를 한다는 겁니다. 이때 연구개발업은 그죠? 기업 자체가 우리가 연구소하고 비슷하죠, 그죠? 기업 전체가 연구소다는 겁니다. 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신고한 연구개발 서비스업 중 연구개발업만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다음은 이제 연구요원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요원. 자, 연구요원이란 연구 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요원, 그리고 앞에서 우리가 받았지만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자, 이렇게 되죠. 자, 그런데 이 중에서 이제 연구요원에서 제외하는 자가 있습니다. 이 제외하는 자는 그죠?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인건비에서 빠진다는 거죠. 자, 주주인 임원으로서, 주주이고 임원, 주주인 임원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연구요원에서 제외를 한다는 겁니다. 먼저 이거부터 먼저 보죠. 2번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해 법인의 총발행 주식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주주. 주주가 그 10%를 초과해 가지고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주주이고서 임원인 경우에는 연구요원에 빠져가지고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위에 보시면 이제 주식 매수 선택권을 가지고 있는데 당해 법인의 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식 매수 선택권을 모두 행사하는 경우에는 요게 해당 법인의 주식의 10%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 총발행 주식의 10%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 사람도 이거 똑같은 거죠, 그죠? 실질이 똑같기 때문에 이 사람도 연구요원에서 제외한다는 거. 그리고 법인세법에 따른 지배주주 등 우리 법인세법에 가보시면 이제 지배주주라고 해가지고 1%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는 주주가 특수관계자하고 합쳐가지고 그 법인에서 최대 주주인 경우에 그 지배주주라고 합니다. 자, 이런 사람은 연구요원에서 제외한다. 그리고 요 2번에 해당하는 자의 특수관계, 우리가 소득세법, 법인세법 따른 특수관계인 이렇게 연구요원에서 제외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인건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 자, 여기 인건비란 뭔지, 우리가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게 그죠? 그 전담부서 등에서 그 전담부서 등에서 연구 업무를 전담하는 연구요원의 인건비라고 하는데, 그럼 인건비가 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칭야에 불구하고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비용이라고 우리가 그 조특법 시행규칙에서 통칙에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비용에는 이 비용인데 이게 지금 정확하게 그죠? 어떤 건지가 조금 애매한데 여기에다가 지금 소득세법의 비과세 근로소득은 이렇게 인건비에 포함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국민연금법에 따라 2013년 1월 1일 이후 납입 적립하는 사용자 부담금, 국민연금법 사용자 부담금 또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인건비에 포함된다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소득세법상 비과세 그 근로소득에서 2013년 1월 1일 이때에 그죠? 국민연금 사용자 부담금이 빠져가지고 요게 해석이 어떻게 되는지 애매했었는데 요게 이제 포함되는 걸로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우리가 뭐 실무적으로 여러분들이 보면은 우리가 근로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이죠. 거기에 보면은 뭐 총금액에 이렇게 비과세 근로소득을 이렇게 포함해 가지고 연구원들의 인건비로 이렇게 계상을 하고 있죠. 그죠? 비과세 소득하고 이렇게 국민연금 사용자 부담금 이렇게 포함해 가지고 인건비로 이렇게 실무적으로는 계산을 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체 연구개발, 연구소나 전담부서가 우리 회사에 있는 경우입니다. 그 중에서 최고 중요한 인건비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연구를 하면 그죠? 재료비도 필요하죠. 그죠? 재료비. 자, 재료비. 이 재료비는 그죠? 연구소, 전담부서 등, 그리고 연구개발 서비스업자가
사용해야 됩니다. 뭐 다른 생산부서 이런 데서 사용하는 건 안 되고 전담부서 등 연구개발 서비스업자가 연구용으로 이렇게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 부품, 원재료, 시약료 구입비 그리고 문화상품 같은 경우는 그죠 소프트웨어가 필요하겠죠, 그죠 소프트웨어, 서체, 음원, 이미지의 대여 구입비 이런 것들이 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연구 시험용 시설 임차 이용 비용.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연구기기를 우리 회사가 취득하는 경우에 그 취득가액은 투자세액 공제를 받는 것이지 연구 인력개발비 세액 공제 대상 비용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또 하나 그 감가상각비도 투자세액 공제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세액 공제 대상 비용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렇게 자기가 취득하는 게 아니고 연구 시험용 시설을 빌리거나 아니면은 여기 우리가 가서 이용을 하는 경우가 있겠죠. 자, 이런 경우에 이러한 비용들은 세액 공제 대상이 되는 비용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자, 전담부서 등 연구개발 서비스업자가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 시험용 시설의 임차 그리고 이용에 필요한 비용은 세액 공제 대상인 비용에 들어간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앞에서 자체 연구개발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지금은 이제 위탁 공동 연구개발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의 기간에 이렇게 연구개발 용역을 위탁, 재위탁을 포함한다. 다른 비용과 공동 연구개발을 수행하면서 다른 비용. 자, 여기 보면은 대학이나 그리고 정부 출연 연구기관 이런 데 이제 위탁한 비용들은 세액공제 대상이라는 거죠. 세액공제 대상인 비용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실무적으로 좀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른 업체가 우리 업체가 다른 업체에 이렇게 맡겼을 때 그 업체인데 이 경우에는 받은 업체가 수탁하는 업체가 전담부서 등에서만 전담부서 등이 있는 전담부서 등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전담부서 등에서 직접 수행하는 부분에 한정해가지고 이렇게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위탁 비용이 되는 거죠. 자, 예를 들어가지고 A 우리가 A라고 하죠. A 법인이 B 법인에게 이렇게 연구 용역을 위탁을 했습니다. 위탁. 100만큼 이렇게 위탁을 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B가 전담부서 등이 있어야 되는 거죠. 전담부서 등이 전담부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물론 이렇게 인정을 받은 거죠. 인정을 받은 전담부서 등이 있고 이 전담부서에서 수행하는 부분에 한정해가지고 위탁 비용에 대해서 공제를 해주게 됩니다. 여기서 좀 더 나가보면은 우리 A가 B에서 이렇게 100만큼 위탁을 했는데 B가 C에게 다시 30만큼 이렇게 재위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위탁. 지금은 현재는 우리가 위탁에 이렇게 연구개발 용역을 위탁한다 이거죠. 재위탁을 포함한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옛날에 이 재위탁을 포함한다는 그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옛날에 우리가 이제 가세관청은 이제 이런 경우에 옛날에 가세관청은 이런 경우에 A는 이제 70만큼만 이렇게 세액공제 대상 비용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납세자는 그게 왜 그냥 100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죠. 100이라고. 자, 가세관청은 그때 우리가 할 때 우리 조세특례제한법 어디를 봐도 재위탁을 포함한다는 규정이 없다고 해가지고 요거를 30을 이렇게 좀 부인을 했었고 납세자는 뭐라고 했겠습니까? 납세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어디를 봐도 재위탁을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마찰이 많았죠. 마찰이 많아가지고 마찰이 많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뭐 정부에서 보니까 실제 연구와 관련해 가지고 요즘 연구를 갖다가 재위탁을 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연구가 복합, 융합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재위탁을 하는 경우가 많고, 또 실무적으로는 A 입장에서는 B가 C에게 재위탁을 했는지 모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입법적으로 해결해서 이제 연구개발 용역을 위탁하는 데에는 자, 재위탁을 포함하는 걸로 이렇게 해가지고 됐죠. 재위탁을 포함해가지고 이렇게 100을 하는 걸로 이제 입법적으로 해결을 해버렸습니다. 자, 이 경우에 C는 또 전담부서가 있어야 됩니다. 전담부서. 이것도 인정을 받아야죠. 그래야만 A가 100 전체를 이렇게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좀 중요한 내용은 자, B 입장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B. 뭐 C도 마찬가지고 B 입장에서 보면은 B가 이제 전담부서에서 이렇게 연구를 할 건데, 여기에 보면은 여기에 요 70원 그죠? 70원 A 걸 수탁받아가지고 하고 있죠. 수탁받아서 이렇게 70원 하고 있고, 자기는 이제 130은 자체 연구개발이라고 하면은 B는 요 130에 대해서만 그죠? 130에 대해서만 이렇게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130에 대해서. 70에 대해서는 그죠? 받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70에 대해서는 130 자기만 하는 거. 요거는 이제 수탁분이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전담부서 등에서 직접 수행하는 부분에 이렇게 한정을 한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소속된 개인 조교수 이상의 이렇게 해가지고 위탁한 경우에 따른 비용도 세공제 대상인 비용입니다. 자, 요거 행정에서 하나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술 용역을 위탁하거나 이렇게 공동기술개발 용역을 수행하는 법인은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가 있다. 우리가 앞에서 봤던 거죠. A는 이렇게 전담부서가 없더라도 위탁한 비용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죠? 수탁받아 하는 B, C가 필히 전담부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A 경우에는 없어도 이렇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기타 연구개발 비용. 우리가 이제 자체 연구개발, 그리고 위탁, 공동이용 연구개발,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추가로 이제, 연구개발로 해가지고 정책적으로 이렇게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으로 넣고 있는 비용들이죠. 해당 기업이 그 종업원이나 종업원 외자에게 직무발명 보상금으로 지출한 금액, 직무발명 보상금으로 지출한 금액은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비용으로 이렇게 한 통에다 넣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 종업원은 임원도 포함한 것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 자문료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이렇게 관련되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좀 보시고 해당되는 게 있으면 요 관련 법령, 법규, 이렇게 뭐 기재부령 이런 걸 좀 찾아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찾아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앞에가 우리가 연구개발에 대해서 보는데 이번에는 인력개발입니다. 인력개발. 자, 위탁훈련비 먼저 위탁훈련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러한 기간에다가 위탁해가지고 교육할 경우에는 세액공제 대상 비용으로 한다는 거죠. 자, 여기 이러한 기간에 위탁하는 위탁훈련비는 중요한 게 이제 전담부서 등에서 연구 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요원에 이제 한정해가지고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비용으로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구 업무가 아니고 이제 생산 업무 이렇게 영업을 하는 직원들은 이러한 기간에 위탁을 하더라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없는 비용이 된다는 거죠. 자, 다음 그리고 이렇게 이런 것들도 있고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자, 요 답안을 보시면 중소기업에 대한 인력개발 및 기술 지도를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용으로 정하는 것이라고 있는데, 자, 이 중에서 우리가 좀 실무적으로 중요한 것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 채용 공제라는 게 있습니다. 내일 채용 공제.
예, 이게 뭐냐고 하면은 뭐 중소기업의 직원들이 조금 오래 근무를 안 하고 이직이 많아가지고 이제 국가에서 이제 정책성 공제를 하나 만들었죠. 핵심 인력, 요 직원입니다. 핵심 인력의 장기 재직과 우수 인력의 유입을 위해 가지고 이렇게 정책성 공제를 하나 만들었다. 그게 이제 내일 채용 공제다. 자, 요것은 그죠? 사업주와 핵심 인력, 요 직원이 사업주와 직원이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을 5년 이상 재직한 핵심 인력에게 성과 보상금 형태로 지급을 한다. 자, 무슨 내용이냐고 하면은, 자, 직원이 그죠? 10만 원, 예를 들어 가지고 10만 원 납부하고, 그리고 중소기업이 25만 원 이렇게 납부를 하면은 그죠? 요게 이렇게 매달 납부를 하면은 5년 되면은 2천만 원을 만들어 가지고 요 해당 직원에게 핵심 인력에게 준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그 직원 한 5년간 정도는 좀 근무를 할 수 있겠죠. 자, 요런 그 정책성 공제인데, 자, 여기에 요 업체가 납부하는 25만 원 있죠. 업체가 납부하는 금액. 예. 업체가 납부하는 요 부담금 25만 원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 공제 대상이 되는 비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금액은 예, 우리가 연구인력개발비 대상이 되는 비용통에다가 넣어가지고 같이 이렇게 계산을 한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내일 채용 공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게는 우리 회사가 뭐 전담부서 이런 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전담부서하고 상관없고 요게 내기만 내면은 예, 그죠?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비용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일반 연구 인력 개발비의 이제 명세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세서를 보면은 자, 해당 가세연도 그죠? 우리 가세연도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년도가 이런 법인 같으면은 1월부터 12월 31일까지 개인들 같은 경우에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때 발생하는 비용 중에서 그죠? 연구 개발, 인력 개발 비용 중에서 별표, 시행령 별표 6에 있는 비용들을 다 끌고 온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자체 연구 개발에 봐왔던 인건비, 재료비 이렇게 기타 이렇게 있었죠, 그죠? 기타 이런 게 있었던 걸 우리가 이렇게 들고 온다는 거죠. 자, 기타에 보면 그죠? 우리가 연구기기, 임차료, 이용료 이런 것들이 들어갈 건데 이 금액이 우리 우리 직원들이 그죠? 우리 직원들이 여기에 보험사가 보면은 인건비는 얼마 안 되는데 재료비가 금액이 엄청 크다. 뭐 기타 금액이 이렇게 엄청 경우에는 이런 기기라든지 비품 금액이 이렇게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의심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꼭 이런 기기 금액은 여기에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거 명심하시고, 그리고 위탁, 공동연구개발비, 그리고 인력 개발비. 자, 이런 것들을 전부 이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 통 속에 다 모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요게 여러분들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한번 요 서식을 가지고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 통에 해당 가세 기간에 한 통에 다 모였던 금액이 1억입니다. 1억. 1억이 이렇게 발생이 됐습니다. 자, 1억이 발생이 됐습니다. 이 금액에 대해서 그죠? 중소기업이 예를 들면은 이 금액에 대해서 1억에 공제율이 그죠? 25%죠. 25%. 2,500만 원. 금액이 큽니다. 그죠? 이렇게 2,500만 원을 이렇게 공제를 해준다. 여기에 이제 해당 연도 총 발생액 기준입니다. 총 발생한 비용 기준이고, 또 하나가 돼 있는 게 이제 작년 대비 증가한 비용 기준이 있습니다. 작년 대비 증가한 비용. 작년이 8천만 원이었습니다. 8천만 원. 8천만 원이고 올해가 이제 1억이었죠. 1억. 그래가지고 이 금액은 2천만 원이 되는 거죠. 작년 대비 증가한 금액은 2천만 원. 자, 이 금액은 공제율이 그죠. 중소기업은 50%, 중견기업은 40%, 대기업은 25%, 중소기업은 50%에서 이게 1,000만 원이 됩니다. 이 둘 중에서 이제 선택을 하게 돼 있죠. 중소기업은 요거하고 요거 중에서 선택을 한다. 큰 걸 선택을 하겠죠. 그래서
2,500만 원을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정가 발생 금액 공제와 관련해 가지고 이쪽에 보시면은 직전 4년간 연구 인력 개발비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정가 발생액을 할 수 없고 요 총 발생 금액으로만 이렇게 가야 됩니다. 또 그리고 16번이 20번보다 적은 경우 16번 작년도 직전 3년도에 발생했던 요 비용이 직전 3년도 4개년도의 평균값보다는 작은 경우에는 이걸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작년에가 이렇게 비경상적으로 이렇게 금액이 줄었다고 하면은 올해 그죠 비경상적으로 요 세액 공제 대상 금액이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경상적인 요소는 차감하기 위해서 자 이런 경우에는 이거를 받을 수가 없다. 정강 기준은 안 되고 총 발생액 금액 기준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면 그죠 연구 인력 개발비 세액 공제가 이렇게 어려운 건 아니죠, 그죠? 이렇게 해서 한 통에 다 모아가지고 이게다가 세율을 그 공제율을 곱해가지고 공제세액을 계산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신성장 원천기술 연구개발비에 대해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게 일반 그 연구인력 개발비였다고 하면은 이제 신성장 원천기술 연구개발비는 이거는 기술이 이제 4차 산업 관련돼 있는 이렇게 이제 기술이 아주 중요한 기술들이죠.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 같은 이런 기술에 대해서는 이제 더 많은 금액을,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 가지고 공제율이 좀 더 큽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성장 원천기술 연구개발비래도 이것도 그 흐름은 앞에 보았던 우리 구조는 일반 연구 인력 개발비하고 같습니다. 먼저 자체 연구개발. 가장 중요한 게 인건비죠, 그죠? 자, 신성장 원천기술 연구개발 전담 부서 등에서 신성장 원천 연구 개발 전담 부서 등입니다. 그러니까 신성장 원천 기술만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연구소가 별도로 있든지 아니면은 일반하고 같이 하는데 그 안에서 이제 연구소에서 전담적으로 이렇게 하는 부서를 두고 있든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전담 부서 등에서 조세특례 제한법 시행령 별표 7 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성장 원천 기술의 연구 개발. 자, 별표 7에 보면은 이제 어떤 게 이제 신성장 원천 기술이라는 게 나와 있죠. 보면은 이제 처음에 자율주행 자동차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업체가 여기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이렇게 비교를 해보시고 이렇게 여기에 해당이 되면은 그죠 신성장 원천 기술 연구 개발비 세액 공제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러한 연구 개발에 대한 이러한 연구 개발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연구원들하고 그죠?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라는 거죠. 그리고 재료비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보았던 일반 연구 인력 개발비 등 보았던 거와 유사합니다. 이제 신성장 연구 개발 업무를 위해서 사용하는 이러한 것들 재료비, 이러한 비용들이 거의 또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모으는 겁니다. 모으고 자, 그다음에 위탁 공동 연구 개발. 참고로 그죠 자체 연구 개발과 관련해 가지고 일반 연구 인력 개발비에서는 우리가 그 연구기기를 갖다가 이용하거나 임차하는 그런 비용들이 됐는데 여기에는 그 비용은 없습니다. 그죠? 인건비하고 재료비만 나오고 있다. 자, 그리고 위탁 공동 연구 개발. 신성장 원천 기술도 그죠 위탁하거나 공동 연구 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기간에다가 이제 신성장 원천 기술 업무 개발 업무를 위탁하거나 공동 연구하면서 발생하는 이러한 비용들은 세액 공제 대상이 되는 비용이라는 겁니다. 이것도 실무적으로 좀 중요한 것은 그죠 전담 부서 등 그죠 수탁받은 업체가 신성장 동력 원천 기술 연구 개발 업무만 수행하는 전담 부서 등을 갖추고 그 등에서 직접 수행하는 부분에서만 한정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기관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 이제 좀 체크해야 될 게
2월부터 10월까지의 기간에 신성장 원천 기술 분야별 대상 기술의 연구 개발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기간으로 한정한다. 자, 앞에 우리가 봤던 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그죠. 국내에 소재하는 기간에 이제 위탁하는 경우만 되죠. 그죠. 이 기술들을 그죠. 우리 국내에서 키워가지고 사용하려고 하는 건데 이게 외국에서 하면 안 되죠. 그죠. 기술이 유출되는 거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가 제약과 관련해 가지고 임상 시험을 하는 경우가 있죠. 임상 1상, 2상, 3상 시험. 이 경우에는 사실 임상 시험 요 기간은 우리나라가 좀 열악합니다. 그죠? 그리고 또 그 인종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게 맞는 국가에서 또 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임상 시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국외에서 하는 기관에다가 위탁을 해도 됩니다. 자, 신성장 원천기술 연구개발비 명세서를 보시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가세연도에서 발생한 비용들을 이렇게 모으는 거죠. 자체 연구개발비, 인건비, 재료비, 그리고 위탁, 공동연구개발비, 교육훈련, 이런 건 없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모아서 이제 공제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공제율.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30%입니다. 그죠? 공제율, 신성장 원천기술에 대해서는 30%를 주고, 그 다음에 해당 가세연도의 수익 금액에서 신성장 동력 원천기술, 신성장, 원천기술 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의 3배 해서 10%까지, 이게 합친 거죠. 최대 40%까지 가능을 합니다. 이렇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 이제 우리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와 관련해 가지고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이게 좀 파워풀한 게 다른 조세 특례와 중복 적용을 광범위하게 허용하고 있죠. 그죠? 중소기업 등 특별세액 감면이라든지 기타 투자세액 공제 이런 것들과 같이 이렇게 같이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워풀하다. 그리고 우리 최저한세 적용과 관련해 가지고 중소기업은 최저한세 적용도 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이제 기술 개발에 대해서 이제 지원을 해주고 있고, 그런데 비중소기업은, 중견기업, 대기업은 최저한세 적용을 받습니다. 그리고 납부세액이 없거나, 그리고 최저한세로 해가지고 공제받지 못하는 세액은 5년간 2월 공제, 그리고 신성장 동력 원천기술 연구개발비는 10년간 2월 공제가 가능한 게 올해 이렇게 해가지고 개정이 됐죠. 그렇게 됐죠. 그리고 또 이게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농어촌 특별세도 비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끝으로 우리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중에서 올해 이제 적용되는 것과 관련해 가지고 개정 적용되는 것과 관련해 가지고 중요한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에 우리가 봤는데 그죠? 디자인 관련 연구인력개발비 관련해서 이전에는 전담 부서하고 상관없이 고유 디자인 개발을 위한 비용은 이렇게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비용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부터는 이제 전담 부서에서 하는 것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가지고 바꾸었습니다. 전담 부서에서 연구원들 이렇게 하는 걸로. 이 전담 부서에는 그죠? 디자인 전문 회사를 추가를 시켰고, 연구원에는 그죠? 디자인 전문 회사의 전문 인력을 이렇게 추가를 시켰고, 이게 이제 위탁 연구비에도 이렇게 산업 디자인 분야의 위탁 연구비 이런 경우에도 이렇게 세액 공제를 이렇게 받도록 이렇게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연구인력개발비 세액 공제와 관련해 가지고 올해 이제 연구인력개발비 기존에 그죠? 신청사고 이렇게 해가지고 제출하는 서류에 별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걸 약간 조금 이제 규범화하고 이제 한 게 이제 올해부터 적용이 되는데, 자, 전체 연구인력개발,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연구, 신성장 연구 하는 경우에는 연구계획서, 보고서를 이렇게 작성 보관을 해야 되고, 신성장 연구 같은 경우에는 연구노트까지 이렇게 작성을 해가지고 보관을 해야 됩니다. 자, 서식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서식을 우리가 조세특례
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제3호의 2서식을 보면은 나와 있는데, 서식을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기존에 사용하던 뭐 계획서, 보고서, 연구노트하고 동일합니다. 크게 뭐 여러분들이 뭐 새로 해가지고 요거와 관련해 가지고 업무가 이렇게 추가되는 건 아니고, 기존에 해왔던 계획서, 보고서, 연구노트가 이거와 뭐 유사하다고 하면은 그걸 갖다가 이제 작성 보관하시면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연구 인력 개발 비용 세액 공제 신청서에 요게 이제 연구 과제 총괄표를 이렇게 했는데, 총괄표도 그죠? 무슨 연구를 하고 있다는 거,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뭐 제목을 넣는 건데, 뭐 또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국세청의 연구 인력 개발 비용 세액 공제 사전 심사 제도를 올해 이제 신설을 했죠. 신설을 해서 사실 연구 인력 개발비 세액 공제 대상이 되는 비용이냐 아니냐는 사실 판단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실제 특히 이제 기술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업체에서 이걸 넣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게 옛날에 고민이 많았었죠. 이제 이런 고민들을 해결해 주기 위해 가지고 이제 사전에 이렇게 사전 심사를 받아 가지고 이게 세액공제 대상인지 비용인지 아닌 걸 미리 신고 전에 이제 확인을 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나중에 뭐 가산세 부담 같은 게 이게 없어질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R&D 비용 세액공제 배제 사유 및 시점 구체화. 앞에 우리가 전담 부서 등은 그죠? 우리가 인정을 받은 그만 가능하다고 했는데, 이 인정이 이제 취소가 되는 경우에 기존에 언제부터 이렇게 세액 공제를 배제할 것인지가 약간 불분명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명확해야 되는데, 어떻게 했냐면 이제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이제 이렇게 전담 부서 등을 이제 인정을 받았으면은, 인정인이 속하는 가세연도 개시일부터, 그러니까 당초로 소급해가지고 한 푼도 이제 세액 공제를 못 받겠죠. 그리고 요 기준을 위배해가지고 이렇게 인정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인정인이 속하는 가세연도 개시일부터 이제 기업이 스스로 이제 인정을 취소해달라고 하는 경우에는 인정 취소일부터 이렇게 해서 세액 공제를 배제를 한다는 겁니다. 자, 이상으로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 공제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